또 적자야. 이번 달도 빨간 숫자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게 지키는데 돈은 어디로 새는 걸까? 손님들은 오는데 정작 통장에는 돈이 안 쌓여. 전기료, 임대료, 재료비 내고 나면 맨날 이래. 당신 탓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아는데. 그런데 이상해. 나도 집에만 들어오면 괜히 숨이 막혀. 뭔가 공기가 무겁고 답답해. 쉬려고 들어왔는데 더 지치는 느낌이야. 맞아. 나도 그래. 집에 와서도 몸이 안 풀려. 내가 뭘 잘못하는 걸까?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결과는 맨날 똑같아. 이게 진짜 미치겠어. 대한민국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겪는 고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현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줄어들고 있지만 근무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요즘 밤에 잠도 안 와. 당신 코 고는 소리보다 집안이 더 답답해서 그런가 봐. 특히 거실에 앉아 있으면 뭔가 눌리는 느낌? 공기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가게에서는 그래도 활기가 있는데 집에 오면 기운이 죽어. 소파에 앉아서 TV 봐도 집중이 안 되고 계속 뭔가 신경 쓰여. 그러고 보니 우리 집 햇빛도 잘 안 들어와. 낮에도 전등 켜야 하고 바람도 잘 안 통해. 옆집은 같은 평수인데 훨씬 밝고 환하던데. 옆집 박 사장님 부러워. 똑같이 치킨집 하는데 손님은 우리보다 2배는 많이 와.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같은 업종, 같은 노력, 같은 위치에서도 결과가 다른 이유. 혹시 공간의 기운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하루 종일 머무는 집과 가게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운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번 달 카드값도 밀렸어. 아이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정말 막막해. 더 열심히 해야 하나? 아니면 업종을 바꿔야 하나?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나는 알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왜 결과가 안 따라올까? 정말 답답해. 사실 궁금한 게 있어. 박 사장님 집 한번 가봤는데 우리 집이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 똑같은 아파트인데 공기가 맑고 밝더라고.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박 사장님 부인이랑 얘기해보니까 집 정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한다더라고. 뭔가 풍수 같은 건데 자세한 건 안 알려주더라. 풍수? 그런 걸로 정말 달라질까? 좀 미신 같기도 하고. 미신이라고 하기엔 박 사장님 집은 확실히 달라.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지금 상황에서 뭔가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환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거주 공간의 배치와 정리 상태가 거주자의 스트레스 수준과 의사 결정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한 환경은 코르티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정말 한번 알아보자. 지금처럼 계속 살 수는 없어. 뭔가 변화가 필요해. 그래, 박 사장님 부인한테 물어볼게. 어떤 전문가한테 상담받았는지 알아보자. 민수 부부의 결심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됩니다. 때로는 문제의 해답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작은 변화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사실 좀 어색해요. 이런 상담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집 정리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세요. 풍수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민수 씨, 집에서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거실 소파 구석 자리요. 벽에 기대고 앉으면 편해요.
TV도 잘 보이고. 바로 그겁니다. 이미 민수 씨도 본능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뒤가 막혀 있고 앞이 트여 있는 자리를 선호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돈이 안 모이는 거랑 집 분위기가 관련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집이 답답하고 기운이 막히면 거기 사는 사람의 마음도 답답해지고 사고도 막히죠. 반대로 기운이 잘 통하는 집에서는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고 좋은 기회도 많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집은 뭐가 문제일까요? 풍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문, 창, 벽. 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 창은 자연과 연결된 길, 벽은 안정감을 주는 지지대예요.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맞아야 돈의 흐름도 좋아집니다. 그럼 뭘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인테리어 다시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소금 한 포와 소주 한 병이면 충분한 방법입니다. 비용은 5,000원도 안 들어요. 소금이랑 소주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아주 강력한 도구들이에요. 소금은 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 스트레스, 부정적 에너지를 빨아들이죠. 소주는 확산의 역할을 해요. 막힌 기운을 깨우고 좋은 에너지를 퍼뜨리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두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정확해요. 위치가 핵심입니다. 소금은 정화가 필요한 곳에, 소주는 활력이 필요한 곳에 두어야 해요. 예를 들어 현관 입구에는 소금을 두어 외부의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요. 실제로 소금은 고대부터 정화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소금은 음이온을 발생시켜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주 역시 알코올 성분이 공간의 습도를 조절하고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두면 되나요? 좋은 자리가 몇 곳 있어요. 첫째, 집 서쪽에 소주를 두세요. 서쪽은 결실을 의미하는 방향이에요. 이미 들어온 수입을 불려주는 자리죠. 둘째, 창고나 벽장 입구에 소주를 두세요. 죽어 있는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 그럼 우리 집 서쪽 거실장 위에 소주 한 병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셋째는 책상 모서리예요. 특히 민수 씨처럼 사업하시는 분은 계산서나 통장을 보는 책상 모서리에 소주를 두시면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가게 사무실 책상에도 하나 두면 되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곳도 있어요. 절대 두면 안 되는 곳이 4곳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첫째, 아이 방. 소주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전자제품 바로 옆. 전자파와 알코올 기운이 충돌할 수 있거든요. 셋째, 남향 창가. 남쪽은 이미 기운이 강한데 소주까지 두면 과해져요. 넷째는 뭔가요? 화장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운이라도 화장실에 두면 더러워집니다. 이 4곳만 피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럼 소금은 어디에 두면 되나요? 소금은 정화가 목적이니까 탁한 기운이 모이는 곳에 두세요. 현관 선반, 침실 머리맡, 화장실 구석, 싱크대 옆 등이 좋아요. 작은 그릇에 담아서 두시면 됩니다. 와, 정말 간단하네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해볼게요. 좋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소금은 일주일마다 갈아주시고 소주는 깨끗이 닦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체감하시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는 풍수 이론도 결국은 우리 삶을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지혜입니다. 소금과 소주, 이 작은 도구들이 민수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 봅시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수 씨, 집에서 햇빛이 가장 늦게 지는 곳이 어디인가요? 서쪽 거실이요. 저녁 때까지 해가 들어와요. 바로 그곳이 첫 번째 최고의 자리입니다. 집 서쪽은 수확과 결실의 방향이에요. 하루 종일 일한 성과가 모이는 곳이죠. 여기에 소주 한 병을 올려두시면
이미 벌어들인 돈이 더 불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서쪽 거실장 위에 바로 올려놔도 되나요? 네, 좋아요. 단, 깨끗한 소주병에 뚜껑을 꼭 닫아서 두세요. 그리고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지저분한 곳에 두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두 번째 자리는 어디인가요? 창고나 벽장 입구입니다. 특히 물건을 쌓아두기만 하고 잘 열지 않는 공간 말이에요. 그런 곳은 기운이 죽어 있거든요. 거기에 소주를 두면 죽은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아, 우리 집 베란다 창고. 거기 한 달에 한 번도 안 열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곳에 두면 효과가 있을까요? 놀라실 거예요. 죽어 있던 공간이 살아나면서 집 전체의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창고 정리 후에 잊고 있던 연락이 오거나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고 하세요. 환경심리학에서도 데드스페이스, 죽은 공간의 활용을 강조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정리하고 활성화시키면 거주자의 잠재의식도 함께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리는 뭔가요? 책상 모서리,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책상이에요. 통장을 보는 곳, 계산서를 정리하는 곳, 사업 계획을 세우는 곳 말이에요. 거기에 소주를 두면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오, 그럼 가게 사무실 책상에도 하나, 집 안방 화장대에도 하나 두면 되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한 공간에 너무 많이 두면 안 돼요. 집 전체에 3에서 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기운이 산만해져요. 그럼 두면 안 되는 곳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실수하기 싫어요. 네, 금기 장소가 4곳 있어요. 첫째, 아이방이에요. 아이들은 순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소주의 강한 기운이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잠을 못 잘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 방에는 절대 안 두겠네요. 둘째는 전자제품 바로 옆이에요.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바로 옆에는 두지 마세요. 전자파와 알코올 기운이 충돌해서 오히려 기운을 혼탁하게 만들어요. 그럼 TV 옆 선반은 안 되겠네요? 맞아요. 최소 1m는 떨어뜨려 주세요. 셋째는 남향 창가예요. 남쪽은 이미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인데 거기에 소주까지 두면 기운이 과해져서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화장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운이라도 화장실에 두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습기가 많아서 소주병에도 좋지 않고요. 그럼 소금은 어디에 두는 게 좋나요? 소금은 정화가 목적이니까 다른 원리예요. 현관 입구에는 반드시 두세요. 외부의 나쁜 기운을 걸러주는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서 선반 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현관에 딱 맞는 선반이 있어요. 그리고 침실 머리맡에도 소금을 두세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정화해 주거든요. 단, 베개 바로 옆이 아니라 협탁이나 창가에 두시고요. 다른 곳은 어디가 좋을까요? 주방 싱크대 옆도 좋아요. 물을 많이 쓰는 곳이라 습기와 기름기가 쌓이거든요. 소금이 그런 탁한 기운을 정화해 줍니다. 그리고 화장실 구석에도 작은 그릇으로 하나 두시고요. 실제로 소금의 정화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음이온을 방출하여 공기 중의 먼지와 세균을 제거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은 얼마나 자주 갈아주면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특히 소금 색깔이 누렇게 변하거나 굳어지면 바로 갈아주시고요. 쓴 소금은 화장실에 버리거나 하수구에 흘려보내면 됩니다. 생각보다 관리가 간단하네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소주병은 한 달에 한 번 깨끗이 닦아주시고 소금 그릇도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세요. 더러운 도구로는 좋은 기운을 만들 수 없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집안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집안 기운을 살리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해볼게요. 정말 기대돼요. 저도요. 드디어 우리 집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날이에요. 마트에서 굵은 소금이랑 깨끗한 소주병 사왔어요.
생각보다 설레네요. 우선 현관부터 깨끗이 닦고 선반 위에 소금 한 그릇 올려놨어요. 나도 신발들 다 정리하고 현관 바닥 닦았어. 평소보다 훨씬 깔끔해 보이네. 그런데 정말 이것만으로도 달라질까? 모르지. 하지만 현관이 깨끗해지니까 기분은 확실히 좋아져. 그리고 오늘 가게 어땠어? 어? 이상하게 오늘 손님이 평소보다 많이 왔어. 우연의 일치겠지만 기분 좋은 우연이네. 첫째 날의 작은 변화. 깨끗해진 현관이 집 전체의 기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모든 기운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오늘은 서쪽 거실장 위에 소주 한 병 올려놨어. 뚜껑 꽉 닫고 주변도 깨끗이 정리했지. 뭔가 거실이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리고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어. 6개월 전에 빌려준 돈을 친구가 갑자기 갚겠다고 연락 왔어.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거 50만 원이잖아.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셋째 날. 오늘은 베란다 창고 정리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열어봤는데 이런저런 물건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입구에 소주 한 병 놓았어요. 나도 도와서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넓더라. 그리고 창고 정리하니까 집 전체가 뭔가 숨통이 트인 느낌이야. 죽어있던 공간이 살아나면서 집 전체의 에너지 순환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넷째 날, 오늘은 침실 정리했어. 협탁 위에 소금 한 그릇 놓고 머리맡 정리도 깔끔하게 했지. 그런데 어젯밤에 잠을 정말 잘 잤어. 나도 평소에는 뒤척이는데 어젯밤에는 금방 잠들었어. 그리고 오늘 신기한 일이 단골 손님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대량 주문했어요. 맞아. 갑자기 8인분 주문하더라고. 이런 일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어. 정말 우연일까? 다섯째 날, 오늘은 주방 정리했어요. 싱크대 옆에 소금 한 그릇 놓고 주방 전체를 깨끗이 닦았어요. 요리할 때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는 가게 사무실 책상 모서리에 소주 한 병 놓았어. 계산서랑 통장 정리도 하고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몇 년 전에 연락 끊겼던 후배가 갑자기 전화해서 우리 가게 단체 주문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헉, 50인분 주문? 이거 정말 소주 소금 효과인 것 같은데? 5일간의 변화가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정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외부와의 연결고리들도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오늘은 화장실 구석에도 소금 한 그릇 놓았어요. 그리고 집 안에 있던 깨진 거울 처분했어요. 거울이 침대 쪽을 향하고 있어서 불편했거든요. 나도 도움 줬어. 거울 처분하고 나니까 침실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졌어. 그리고 오늘 또 신기한 일이 뭐야? 지난주에 광고비 때문에 상담받았던 업체에서 갑자기 전화와서 무료 체험해주겠다고 하더라고. 원래 몇십만 원 하는 건데 마지막 7째 날이에요. 오늘은 모든 소금을 새 것으로 갈아주고 소주병들도 깨끗이 닦아서 다시 제자리에 올려놨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정말 신기해. 이번 주 매출이 평소보다 30% 이상 늘었어.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 오고 있고 집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무겁고 답답했는데 지금은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편해져요. 7일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소금으로 정화하고 소주로 활성화하고 정리로 흐름을 만든 결과였습니다. 집은 달라지고 공기는 가벼워지고 기운은 살아났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 가게에 손님도 늘고 잊고 있던 연락들도 오고 새로운 기회들도 생기고 이 모든 게 소금이랑 소주 때문이라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분이 좋아진 게 가장 큰 변화 같아요.
집안 공기가 맑아지니까 대화도 늘고 웃음도 늘었어요. 때로는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민수 가족이 경험한 7일간의 기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의 힘입니다. 야, 민수야. 너 요즘 완전 딴 사람 됐다. 얼굴도 밝아지고 가게도 대박이라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숨만 쉬던 놈이 갑자기 웬일이야? 하하하, 믿기지 않지? 나도 아직 꿈 같아. 한 달 전만 해도 적자에 허덕이던 놈이 지금은 매출이 50% 가까이 늘었어. 그것도 별다른 마케팅 없이 말이야. 도대체 뭘 한 거야? 혹시 대출 받아서 인테리어 다시 했어? 그게 아니야. 믿기 어렵겠지만 소금이랑 소주 몇 병으로 집 정리만 했을 뿐이야. 비용은 10,000원도 안 들었어. 뭐라고? 소금이랑 소주로. 너 무슨 종교 들어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정말이에요. 저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 만에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와도 숨이 막혔는데 지금은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위치만 바꾼 건데 효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소금으로 탁한 기운 정화하고 소주로 막힌 기운 풀어주고 제대로 된 자리에 두니까 흐름이 살아난 거야. 한 달 후 민수 가게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고 새로운 단골 손님들이 생겼으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이 하나둘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뭘 뒀다는 거야? 나도 가게 힘들어서. 간단해요. 집 서쪽에 소주 한 병, 창고 입구에 소주 한 중, 책상 모서리에 소주 한 병, 그리고 현관, 침실, 주방, 화장실에는 소금 한 그릇씩. 일주일마다 소금 갈아주고 한 달에 한 번 소주병 닦아주면 끝이에요. 단, 아이 방, 전자제품 옆, 남향 창가, 화장실에는 소주 두면 안 돼. 이것만 지키면 돼. 민수 씨 정말 잘하셨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갈함 유지.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둬도 주변이 지저분하면 효과가 없어요. 맞아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소주 둔 곳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다 정리해야 하더라고요. 둘째, 주기적 교체예요. 소금은 일주일마다 더러워지면 바로 갈아주시고 소주병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깨끗이 닦아주세요. 더러운 도구로는 좋은 기운을 만들 수 없거든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소금 갈아주고 매월 첫째 주에는 소주병 닦아줘요. 오히려 집 청소가 더 꼼꼼해졌어요. 셋째, 금기 자리 금지. 좋은 자리도 중요하지만 두면 안 되는 곳에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아이 방, 전자제품 옆, 남향 창가, 화장실만 피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 나도 오늘 당장 해봐야겠다. 근데 정말 효과 있어? 장담할게. 일주일 만에 변화 느낄 수 있을 거야? 우선 집 분위기부터 달라져. 그러면 마음도 편해지고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가족 관계도 좋아져요. 집 분위기가 밝아지니까 대화도 늘고 아이도 더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당신이 웃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실제로 민수 가게의 월 매출은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신규 고객은 40% 늘었고 재방문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 자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 예전에는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이구나 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기대하게 돼. 정말 부럽다. 나도 몇 년째 적자인데. 정말 소금이랑 소주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믿어보세요. 저희도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확신해요.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흐름을 바꾸겠다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풍수는 특별한 의식이 아닙니다. 작은 정리, 작은 습관, 작은 배치가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집에도 좋은 기운이 흐르고 웃음과 풍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처럼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도 힘들 때가 있었지만 작은 실천이 모여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당신의 집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